그게 여러분이 지옥에서 올라올 동아줄입니다. 그걸 꼭 잡고 쭉쭉 올라오십시오. 뼈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인치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61강. 오늘 제목 좀 의미심장합니다.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왕궁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또 눈치채셨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실험이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실험인데 실험장에 원숭이 4마리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풀어놓는데 이제 막대가 하나 있고요. 장대가 하나 있는 장대를 타고 올라가면 위에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장대로 올라가가지고 바구니에 바나나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깨끼거리고 있다가 저기 봤어. 그 바구니에 노랗게 생긴 걸 봤어. 그러면은 뭐 원숭이야 나무 타는 거 선수들이니까 장대를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 장대를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딱 집으려는데 집을 때쯤에 어떻게 하냐면 실험한 사람들이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에 물을 세게 해가지고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나를 못 먹게 만드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실패해서 또 시도하는 거지. 근데 시도 계속 할 때마다 호수로 막 공격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결국 못 먹어요. 되게 힘들죠. 그럼요. 못 먹어요. 빡치죠. 얘들이 이제 얘들 빡치고 나중에 이제 체념까지 된 거죠. 1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숭이 4마리 중에 2마리를 뺍니다. 2마리를 신참을 넣어요. 넣어서 놔둬요. 근데 신참들이 딱 왔는데 보니까 바나나. 위에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를 타려고 장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에 있던 2마리는 알잖아요. 이 장대 바나나를 먹기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립니다. 말려요. 왜 말리는데 말려요. 말리더니 왜냐면 호수 막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원숭이도 뭐 실험이 여러 가지 있으니 어떤 애는 딱 한 대 맞았겠지. 이게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처음에 기존에 있던 2첩을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4사람에서 4 원숭이 중에 2마리를 빼고 신참이 2개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처음부터 호수가 맞는 걸 봤던 원숭이잖아요. 얘네를 빼고 또 2마리를 투입시켜요. 그러면 이 4애는 다 신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 새로운 두 마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나나를 보죠. 올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말립니다. 심지어 얘네 둘은 호수에서 물 나오는 맞아본 적도 없고. 없네 불구하고 막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보통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 근데 이 관습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면 실험 참가자가 호수를 이제 뿌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호수에 관련된 장치를 빼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습으로 굳혔기 때문에 안 하죠. 새롭게 원숭이가 들어오지만 어느 누구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막는 거죠. 자, 처음에 호수로 물을 이렇게 방해했을 때 새로운 신참 들어왔을 때 두 원숭이가 막았잖아요. 이때는 되게 똑똑한 짓을 한 거죠. 똑똑한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면 실패를 미연에 방지한 거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호수에 물을 하지 않는데 계속 그 관습을 따른다면 이거는 바로 오늘 제목했던 것처럼 바보가 되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심지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고 전통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런 거야. 근데 만약 갑자기 자 이번에는 좋아 원숭이인데 영준이 DNA가 좀 있어. 신박사야 원숭이가 들어왔어. 장난 아니겠는데? 근데 막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난 저거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했으니까 나머지 3명이 안돼 했는데 왔더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뭐 먹는데 그죠? 이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이 관습으로 굳혀지고 전통이라 하는 것에 방귀를 든 거죠. 진짜 그래? 정말 그래? 한번 해볼까? 신박사 원숭이가 훈훈하게 끝내야 되니까 가져온 바나나를 나눠줬어. 오케이 알았어. 훈훈하게 끝내야지. 신박사 원숭이네요. 좋아. 그 의문을 품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들고
다 나눠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박수 원숭이가 이거를 올라가서 바나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상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관습이 다 옳다, 관습이 옳은지 의문을 던져본 거예요. 전통이 진짜 옳은가를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습, 관습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어느 순간 나쁘게 됐잖아요. 처음에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호수를 빼기 전까지는. 알려주는 것까지는 좋은 근데 거죠. 여러분 어떻죠?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예전에는 호수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호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미디어에서 다 게이트키퍼가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쓰려면 무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무료가 많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옛날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옳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거의 질문을 던지지 않아.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혁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진짜 맞아? 그게 옳아? 이러한 의문을 던졌을 때에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대부분 틀릴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전통이 맞아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혁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좋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 땡 잡았다니까요. 떼돈 벌어요 지금요. 이제 근데 제가 여러분 이름만 대면 초성 한 4개만 되면 아는 유튜버들이 다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운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튜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는 또 이제 그걸 또 따져봐야 된다. 진짜 그런가? 네, 진짜 그런가. 진짜 근데 그런가? 제가 말했죠. 유튜브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라디오 앱을 뭐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 앱을 그 10대들이 많이 듣는 라디오 앱이 있대요. 근데 거기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거기도 이렇게 뭐 도네이션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1등 라디오 DJ들은 1억 이상 번대요. 와, 그러니까 유튜브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는데 이미 남들이 아는 정보는 여러분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왜냐면 여러분 등하굣길에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가기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많이 걷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팟캐스트를. 근데 지금 팟캐스트는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하굣길에만 재밌게 막 진짜 막 드립 쳐주는 그다음에 유용한 거를 라디오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경쟁자가 또 아직은 거기는 없다니까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항상 물음을 던져야 되는데 유튜브 처음 들어온 사람들 아무도 유튜브 관심을 안 가질 때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또 우리 박사님이시니까 이게 이제 뭐 이혜정 교수님이라고 이분 훌륭해요. 그분 이제 미국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유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학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되게 논문을 쓸 때, 특히 이제 박사 논문이죠. 논문을 쓸 때는 6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1단계는 연구 주제를 찾는다. 2단계, 3단계, 4단계는 자막으로 처리할게요. 5단계까지. 6단계도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바로 1단계와 6단계를 못한다고 합니다. 정확해요. 네. 저는 이견이 1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단계가 뭐죠? 연구 주제를 찾는 거예요. 연구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의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저번에 비포카 예를 들었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비포카도 다른 형태지만 하나의 논문이거든요. 그럼요. 정확하시. 근데 그 논문이 연구 주제를 찾았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이게 진짜야? 그게 맞아?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은 비판적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이 비판적 사고가 좀 부족하다. 라는 것과 다르지가 않죠. 이거 쓸 때 몰랐는데 기가 막히네. 왜냐면 연구 주제를 못 찾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고 비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논문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강연에서 질문 못하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지적 호기심이 없었고 호기심은 왜 안 생겨요? 채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독서편이에요.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냥 이때 생긴 게 아니라 뭔가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여러분 이게 6단계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비판적 사고를 영어로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critical thinking이 어떤 현상에 의문을 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에서는 적절한 증거를 삼아서 그걸 논거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나
증거가 있었을 때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취합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배치를 해서 결론을 내는 능력입니다. 6번을 보세요. 분석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예요. 이게 크리티컬 싱킹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회사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근거 있어? 이게 자주 거든요. 근거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크리티컬 싱킹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크리티컬 싱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6단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낼 때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의 의미와 어떤 상관관계나 아니면 결론을 내기 위해 적절한 어떤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좋은 거가 얘가 있네요. 저는 그 빅보카 제가 영상도 많이 찍었고 하면서 그냥 앵그램비어가 여러분 공짜예요. 그냥 앵그램비어 치면은 거기에 그 600만 건 데이터가 누구나 무료로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는 접근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빈도수 이런 거 연도별로 다 2008년 기준까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빅보카가 잘 되니까 빅토익 뭐 빅보카 공무원 뭐 별별 게 다 나왔어요. 나는 그 이름 갖고 쓰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쓰면 안 돼요? 좀 쓰라 그래요. 나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메시지 보내고 이거 막 따라했다고 소송거래되는 거 그냥 쓰라고 냅두세요. 나는 따라할 거면은 심지어 앵그램비어 치는 것까지 좀 따라하길 바라거든요. 왜? 거기 그 좋아요. 예문도 있고 뭐 다 좋아요. 그러면 그 앵그램비어에 그걸 치면은 그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배열하면은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이거는 뭐 특허를 걸 뭐 방법도 없고 저는 이걸 되게 공개했는데 그런 건 안 따라하고 이게 뭐 빅보카가 왜 잘 된 이유를 이유를 뭐 제목 뭐 이런 이해를 것만 못하지. 빅토익 막 이런 것만 말하는 거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우리 애들이 그런 걸로 공부하는 건다 자체가 진짜 왜 똑같은 교재여도 더 나은 방향이 이미 100% 정해진 게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참 왜 그럴까 난 싶어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근데 크리티컬 이게 싱킹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딱 그렇죠. 진짜 정확한 네. 크리티컬 띵킹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많은 것도 해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문을 품고 어떤 결론이나 의견을 낼 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생긴 게 핵심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독서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을 해요. 하라는 게 오는 게 없어. 그러면 각자마다 논리도 되게 탄탄해. 그런 걸 쫓아가면서 내 안에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독서 이제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할 텐데 자기가 또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설득력있게 설득시키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못됐음을 논파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죠? 예, 내가 잘하든 내가 깨지는 간에 비판적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져야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독서편에 이 비판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판적 사고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나왔죠? 오늘 얘기만 벌써 뭐가 나왔죠? 그러면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관습을 타파할 수 있다니까요. 논문 쓸 수 있다니까, 박사 논문. 여기 핵심이 뭐냐? 크리티컬 싱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물어보세요. 대학 가야 됩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디테일 따지는 거예요. 문과, 이과 나눠봐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왜 가야 되는지 따져봐야겠죠. 그러면서 하면은 분명히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을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를 들어 여러분이 SNS 업으로 뛰어들겠다. 대학 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도 그거 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우리 배우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바보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비판적 질문을 잘하면은 바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바보는 뭐냐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보가 되는 거. 환경이 날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의지는 이렇게 바보 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비판적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옥에서 올라올 동아줄입니다. 그거 꼭 잡고 쭉쭉 올라오십시오. 아셨죠? 저는 이제 독서에 대해서 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재밌는 얘기 있고 유익한 얘기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